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와, 날씨가 그 막 엄청난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랬다가 그 태풍을 비꼈더니만 막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네, 완전 변덕스러워요. 어제까지도 어제 밤에도 막 날씨가 쏟아졌는데 드디어 날씨가 개네요. 와, 우리가 오늘 정말 사실 뜻깊은 모델을 시승하려고 왔는데 야, 날씨가 개가지고 날씨가 상당히 도와줍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스턴 마틴 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턴 마틴 타나요? 타는 겁니다. 타는 오늘 겁니다. 어떤 모델 타는 겁니까? DB11 탑니다. 그렇군요. 에스턴 마틴 DB11을 탈 건데 사실 좀 궁금한 게 네. 송은 기자가 에스턴 마틴 공부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이번에 해왔죠. 시승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네. 에스턴 마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뭐? 채널 A에 네. 그 서주원 선수가 네네. 하트 시간을 타고 맞아, 나섰어요. 맞아.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아. 알았고. 그때 그럼 에스턴 마틴의 존재를 처음 한 거예요? 그쵸. 네. 이번에 공부하면서 네네. 그 좀 눈에 띄는 게 뭐였어요? 에스턴 마틴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본드카 그렇죠. 007.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에스턴 마틴을 잘 모르시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 제임스 본드 007 영화에 네. 나왔던 차가 네네. 에스턴 마틴이다. 사실 그 정도만 아시는 경우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에스턴 마틴을 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돈이 많아서 아니면 하트 시그널 받다던가. 차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던가. 그쵸. 네. 그런 분이실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도 에스턴 마틴 처음 소개하는 거라서 오늘 할 얘기가 사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조금씩 오늘 해봐야 될- 3부 가나요? 조금씩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브랜드가 아까 그 슬픈 역사가 그건 뭐예요? 7번이나 파산을 하고 네, 주인이 바뀌고 네, 그 계속 얘기구나. 바뀌고 네, 네. 그러다가 그래도 지금 1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죠. 맞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DB11이 출시가 되고 신형 벤티지가 나오고 하면서 지금 에스턴 마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안 타봤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얼마나 좋아졌을지는 오늘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네네. 지금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게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부침을 겪다가 최근에 이제 나름 안정적인 회사 네. 운영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라인업들도 굉장히 정비가 잘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스포츠카라고 하면 뭐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사실 이런 브랜드들만 지금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 에스턴 마틴도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거의 그 브랜드랑 견주어서 크게 빠지지 않을 정도의 라인업과 성능을 이미 갖추고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가 우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말고 사실 다른 브랜드 기억나는 알만한 브랜드가 별로 없는데 맥라렌, 네. 그리고 지금 막 부상되고 있는 두 개의 유일한 브랜드가 사실 맥라렌하고 에스턴 마틴이거든요. 그 외에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주 극소량만 생산하는 그런 뭐 부가티나 아니면 코닉세그나 뭐 파가니나 뭐 그런 모델들 말고 그 다음에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사실 에스턴 마틴만 하더라도 브랜드가 상당히 파워 있는 브랜드로 잘 성장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닛산 인피니티에 있었던 앤디 팔머 CEO가 오면서 네. 좀 재정비를 해가는 것 같아요. 김성훈 네. 공부 이런 거까지 공부를 다 해온다니까. 야, 네, 7년 동안 1년에 한 대씩 신차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도 하셔가지고 야, 훌륭합니다, 훌륭해. 네. 자, 그러면 아니면- 우리 저쪽에 그 역사가 기록이 돼 있으니까 잠깐 네. 가서 한번 볼까요? 아, 역사를 보러 가는데 좀 슬프네요. 그 송은 기자는 에스턴 마틴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아, 그럼요. 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이야기해 주세요. 잠깐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그러니까 창업자의 이름이랑 네. 레이싱 그 대회 이름 하나씩 따가지고 네, 그런 에스턴 거죠. 클린턴 힐클라임이라는 대회에 우승을 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에스턴이라는 이름을 따고 네. 라이오넬 마틴에서 마틴을 따고 근데 원래 창업자 2명이었는데 나중에 한 분은 이제 빠지고 라이오넬 마틴이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47년인가 그때쯤 이제 회사가 한번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에스턴 마틴은 일단 그 이름에서 나왔더라. 그렇게 따지면 현대자동차 이런 것도 진짜 뭐 주영 자동차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이런 차들이 있었고 그죠? 진짜 시리즈 예쁘다. 2, 3 있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완전 초창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름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DB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네. 지금 DB 오늘 11을 타는데 그 DB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DB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자, 이야기해 주세요. 데이비드 브라운이라고 네. 그분이 네. 어떻게 보면 에스턴 마틴의 슬픈 역사에 좀 종집을 찍고 네. 새 역사를 써가기 시작한 매입을 하셨죠. 네. 에스턴 마틴은 이제 데이비드 브라운이 인수를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데이비드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단 DB 시리즈가 시작이 됐고 사실 이제 우리 아까 송은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유명한 차 하면 그래도 이제 제임스 본드가 탔던 네. 그 본드카 그 차 모델이 뭐예요? DB5. DB5가 등장하면서 이제 DB4 때도 어느 정도 상당히 성능이 인정받고 두각을 냈는데 네. DB5에서 좀 많은 인기를 얻게 됐죠. 근데 사실 뭐 DB5 말고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인기 있는 모델이 사실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거나 DB5가 본드카로 낙점이 되면서 네. 이제 좀 많이 인기를 얻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이것도 보면 007 영화 저는 거의 대부분 봤는데 왜 DB5가 본드카가 되는지 혹시 알아요? 그 보면 몰라요. 시리즈에서 그냥 Q라는 분이 있거든요. Q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 비밀 무기를 만들어내는 분이 Q야. 아, Q 이거 디자인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래서 네. 그 Q라는 분이 에스턴 마틴에다가 막 미사일 달고 추적 장치 달고 막 뭐 못 뿌리는 장치 달고 해가지고 본드한테 이제 차를 줘요. 본드가 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차 타 그러고는 이제 D5 그 비밀 병기가 장착된 D5를 주거든요. 이 시리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카지노 로얄 한참 뒤에 와서 사실 이제 히스토리의 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007 영화 카지노 로얄인데 그 시리즈에 보면 처음부터 에스턴 마틴을 탔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악당을 추적을 하다가 그 악당이랑 카지노에서 이제 게임을 해요. 네. 게임을 하다가 본드가 돈을 다 딴 거야. 네.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차 키를 걸어요. 차 키를 걸었는데 그 게임도 본드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 그 차를 그 게임을 해서 얻었는데 그 차가 DB5인 거야. 그리고 그렇군요. 중간에 보면 이게 포드 쪽으로 넘어가요. 네. 포드로 넘어가면서 프리미어 오토모티브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 제규어 랜드로버 또 에스턴 마틴, 볼보 뭐 이런 차들이 묶어가지고 포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제규어의 디자이너이면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인 이안 칼럼이 에스턴 마틴을 디자인을 해서 DB7, DB9 이런 차들이 이안 칼럼의 영향으로 디자인이 됐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좀 전에 송원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앤디 팔머가 들어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신차 개발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DB11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DB7이랑 DB9까지만 해도 차가 좀 약간 제규어 냄새가 많이 나요. 물론 이제 디자이너가 제규어랑 같은 디자인을 하신 분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 차 묵직하고 승차감 좋으면서 그런 어떤 좀 약간 제규어 GT카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지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이제 가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에스턴 마틴의 감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지만 처음 스포츠카를 접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 네.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 심상치가 않아요. 보니까 바뀐 느낌 자체가 재원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는 확실한 스포츠카로 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은 본래 좀 럭셔리 GT카 그렇죠. 그 수식어가 늘 따라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크고 좀 화려한 차. 그런데 이제는 좀 달리기 성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차군요. 자 이제 DB11을 가서 보시죠. 지금 DB11이 여기 두 대가 서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12기통 모델이고 우리가 오늘 시승할 모델은 8기통 모델. 네. 네. 근데 지금 디자인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확인해 보니까 12기통은 여기에 본네트 위에 구멍이 더 뚫려 있어.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핀도 하나가 추가가 우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다음에 처음 옆에 보네요. 보면 배지에 V12라고 붙어 있는 거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디자인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구분하는 거 외에는 사실 구분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겠죠. 자, 이거 디자인 어때요? 저는 원래
사실 에스턴 마틴 하면 헤드램프가 이게 동그란 것만 네네네.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확실히 저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예리한 아, 그 그러면 라인이. 이거 실물 보기 전에 사진만 봤을 때 네, 좀 제 그때는 취향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거 안 예뻤어요? 아니 이거를 이제 이번에 DB11 탄다라는 네. 이야기 듣고서 이제 막 보니까 네. 이거 괜찮네? 아, 그래요?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 저는 저 동그란 헤드램프는 좀 예쁘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아 진짜 이게 우리 한동안 디자인 취향이 조금 비슷해져 또 가나 이렇게 또 했더니만 엇갈리나요? 지금 또 갈라지네. 네. 난 이거 사진 보고 진짜 아니다 그랬거든. 왜요? 이거 뭐 어때서요? 쟤는 그 벤키 씨는 뾰족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되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지? 그랬는데 실물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실물은 훨씬 예뻐요, 진짜.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 화이트의 요거보다는 저쪽 약간 짙은 회색의 조기 헤드램프가 저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기는 좀 잘 어울리는데, 근데 뭐 헤드램프는 그렇다 치고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도 사실 쉽지 않은 라인이거든요, 이거. 네. 그렇지 않나?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네. 평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심심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네. 여기 막 쑥 들어가 있고 허리 라인 쪽이 막 여긴 또 이렇게 좀 빵빵하고 네, 바디 라인이 입체적이네요. 지금 네. 바디 라인이 예살 라인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좀 되게 평면적이어 이상했어요. 보였어요. 되게 이상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되게 예뻐요. 이거는 일단 본네트도 엄청 길고 그죠? 이게 그 에스턴 마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릴도 보면 많이 커지고 네. 그리고 좀 더 날카로워졌어요. 맞아요. 옆으로도 좀 더 각을 더 주어가지고 좀 뾰족하게 만들면서 이건 직접 전시장에 한번 꼭 오셔가지고 차를 실물을 보셔야만 그래야만 이 차가 얼마나 예쁜지를 한번 매력을 확인하실 수 느낄 수 있으실 것 있겠죠. 같아요. 네. 자 사이즈를 보면 이게 지난 세대 이게 플랫폼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DB7, 9까지 그다음에 벤키시 1, 2까지 래피드까지 전부 다 같은 플랫폼으로 제작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DB11을 만들면서 완전히 새롭게 플랫폼을 새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사실 파워트레인의 8기통 쪽은 네. 벤츠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벤츠에서 갖고 오면서 그게 이제 벤츠 자본이 좀 들어오면서 벤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기통에는 벤츠 엔진도 들어오고 또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벤츠가 좀 많이 공급을 하고 그리고 차체는 이게 전체가 다 풀 알루미늄 바디예요. 네, 프레임도 알루미늄이고 차체가 다 알루미늄이고 사실 크기에 비해서 차체도 상당히 가볍고 한번 들어볼까요? 가벼운. 해보세요. 자, 사이즈가 지난 DB9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한 63mm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면 차가 좀 더 늘씬한 느낌이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보면 이게 되게 뾰족하게 생겼어. 디자인 진짜 볼 때마다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는 오히려 딱 봤을 때 물방울처럼 생겼다. 물방울. 그렇기도 하죠. 굉장히 네. 뭔가 우아하고 무서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차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11은 이야기했듯이 오리지널 약간 GT의 개념으로 네. 좀 더 편안한 부분이 가미돼 있으면서 강력한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벤티지도 이번에 완전히 풀체인지가 됐는데 신형 벤티지는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깝게 더 많이 단단하게 조여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에스턴 마틴의 네. 차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그렇죠. 살펴봐야 될 것 라인업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에스턴 마틴도 좀 큰 GT카 그리고 좀 작은 스포츠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죠. 페라리도 이제 12기통, 8기통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큰 GT카가 DB11이고 DB 시리즈는 이제 GT카가 되는 거고 아래쪽이 벤티지가 되는데 벤티지도 이제 페라리는 그 8기통, 12기통을 좀 되게 엄격하게 분리를 하는 편인데 에스턴 마틴은 여기도 8기통, 12기통이 네, 있고 좀 섞여 있더라고요. 벤티지에도 또 8기통, 12기통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차의 성격을 구분하던데 파워트레인은 좀 더 다양하게 적용을 해놔가지고 선택의 폭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 신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포도 세단인 래피드도 있고 사실 래피드가 있다라는 게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완전 스포츠카 브랜드이면서도 네. 세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하이퍼카에 가까운 슈퍼카에 가까운
예전에 이제 벤퀴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DBS. DBS로 그렇죠. 신형 DBS가 출시가 되면서 DBS 수프레제라는 사실 람보르기니가 먼저 이름을 썼었는데 그 수프라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엄청 수프레제라라는 가볍다. 게 엄청 가볍다는 뜻이죠. 그래서 DBS 수프레제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기함인데 DBS 수프레제라 같은 경우는 제로 100이 3.4초에 최고 속도가 340km가 넘어요. 그럼 그 정도면 이거는 페라리 람보르기니의 최상급 견줄 수 있네요, 성능이 진짜.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2초대로 떨어 내려갔으니까 2.9초까지 내려갔지만 불과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3.4초 막 이 정도였었는데 지금 에스턴 마틴도 그 정도까지 성능이 갔고 네. 이 차도 뭐 제로 3.9초 막 이렇게 끊으니까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름에 뒤에 S도 붙고 볼란테도 이름도 붙고 뭐 그것도 고민이죠. 일단 네, S가 붙으면 좀 더 붙고. 스포티하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볼란테는 그거는 오픈카예요. 그러니까 에스턴 마틴에서 부르는 그렇죠. 에스턴 이름인 거죠? 마틴에서 볼란테가 붙으면 오픈카. 그래서 보통 까브리올레, 스파이더, 뭐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부르는데 에스턴 마틴에는 볼란테라는 볼란테다. 이름이 붙는 거고 또 하드코어한 AMR 버전도 있고 여기도 진짜 그 신형이 나오자마자 막 라인업들이 막 되게 빨리 나와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제대로 돈이 들어오고 있나 보다 이런 그런가 생각이 봐요, 들 진짜. 정도로. 자 여기도 사실 그냥 일반 디자인 외에도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이번에 스마트 키도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 문이 딱 네. 그렇게 생겼네요, 진짜. 뭔가 쑥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요거 디자인은 원래 기존이랑 그랬어요? 똑같아요. 오. 문 열 때 이거 눌러서 이렇게 여는 건데.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구나. 기존에는 버튼을 네. 눌러서 잠겼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눌러서 잠그고 그다음에 열면 스마트 키가 돼 있어서 바로 열린다는 건데. 오. 짠. 우와, 프레임리스네요. 네, 프레임리스고 또 뭐 눈에 띄는 거 없어? 눈에 띄는 거요? 네, 이 도어에서 눈에 띄는 거. 뭐 도어 뭐 달라요? 도어가 비스듬하게 올라와 있잖아. 좀 올라와서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보통 이게 그냥 옆으로 열리거나 위로 열리거나 지금까지 대부분 두 가지였었는데 얘는 이렇게 열리네요.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열려요. 이게 스완 윙이라고 그러더라고. 팔콘 윙의 걸 윙에 얘는 이제 스완 윙이라고 부른다는데, 예. 근데 약간 그렇군요. 비스듬하게 열리면서 이게 이제 그 에스턴 마틴 도어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래쪽에 만약에 무슨 장애물 같은 게 있더라도 네. 차를 이렇게 옆에 바짝 붙이면 그러겠네요, 예. 이게 도보 부딪히는 가까워도. 경우도 있죠. 네.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차에 탔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걸리는 경우.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차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려 있고 타봐도 되는 건가요? 실내가 궁금하구나. 발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실내가 궁금하구나. 네. 발은 이미 들어갔는데 타도 돼요. 타보세요. 가죽 냄새. 금방 실내에 앉았는데 죄송하지만 엔진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히 엔진 가세요. 봅시다. 자, 엔진 열어주시죠. 네? 빨리 좀 열어보세요. 짠. 야, 기막히네요, 네, 진짜.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와. 이렇게 열리는 거 처음 봐요? 네, 완전 처음 봐요. 네, 이게 한 번도 못 예전에는 봤어요. 이런 방식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는 꽤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여는 게 좀 드물죠. 와, 자, 당황스럽네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에서 가져온 네. 그렇죠? 8기통 4.0 트윈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63 AMG랑 네. 그리고 AMG GT에 장착되는 그 8기통 4.0 엔진이 여기 온 거죠. 그래서 그 AMG 8기통 엔진은 원맨 원 엔진이잖아. 네. 여기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조립돼서 에스턴 마틴에 넘어온 다음에 네. 최종 마무리한 사람 여기 이름이 붙어 있어. 이게 사인은 아닌데 이제 AMG에는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 네. 옆에. 근데 사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치가 딱 붙어 있네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AMG 냄새가 좀 나도록. 근데 이게 딱 보면 그 벤츠에서 봤던 엔진이랑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와,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스트로바도 적용이 돼 있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면 요거 구멍이 나 있잖아요. 네, 여기 네. 구멍이 이렇게 나 있죠. 이게 앞에서 그릴 쪽에서 올라온 공기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턱에서 딱 부딪혀요. 네.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휘어지면서 엔진을 식히는 거야. 여기서 한번 막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기를 이쪽에서 들여와서 엔진을 식힐 수 있도록 이런 구조도 해놨고 여기도 보면 이쪽에도 타이어를 타고 넘어 들어온 공기가 여기도 보면 어머머, 여기도 구멍이 뚫렸어. 뚫려 있죠. 이쪽 타이어 쪽에서 들어온 공기가 여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이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로다이나믹적인 부분을 통해서
다운포스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만 봐도 굉장히 잘 달릴 것 같이 생겼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에스턴 마틴이 이런 것까지 신경 써놨을 거라고 진짜 생각을 안 했는데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또 재밌는 걸 하나 보여줄게. 짠. 잘 보세요. 뭐가 재밌는지. 다시. 너무 약하게 나. 소프트 클로징. 봤어? 네. 와. 이게 본네트에 소프트 클로징 달리는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세계 최초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아직 타보기 전이라서 네.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네. 근데 함정은 도어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없어. 여기다가 힘을 다 줘버려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트렁크도 또 볼게요. 열어보세요. 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생각보다 트렁크는 별로 안 넓죠. 네. 사실 이게 쿠페니까 뒷좌석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쿠페면 트렁크를 사실 좀 더 여유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트렁크는 되게 작아요. 근데 저는 이 카페트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와우. 이렇게 옆에 와서 보면 잡아봐요. 지금 보면 트렁크가 여기까지 라인인데 네. 시트는 라인이 여기까지예요. 아니 이 공간도 그래서- 트렁크로 그래서 써버리지. 보면 이게 트렁크를 이렇게 깊이 넣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만큼의 그 숨은 공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그랬는데 일단 에스턴 마틴은 그 트랜스 엑셀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페라리 812 때처럼 네. 변속기가 일단 뒤쪽에 붙어 있어. 아. 뒤쪽에 붙어 있고 앞쪽 공간에 뭐 무게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배터리라든가 네. 물론 이제 여기 연료 탱크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품들 일부가 이쪽으로 오면서 지금 여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무게 배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뚫어놔도 좋지 않았어.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 에어로다이나믹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게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왜 뚫려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와요. 여기도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여기서 거예요, 공기가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그 공기가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이거 안에 볼까?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아, 요거예요, 여기? 네. 저쪽에서 나온 공기가 이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위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다 다운포스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저도 처음 봐요. 이거 이거 스포일러 올라올 거 올라오는 챙겼는데. 건데, 예, 네. 이것도 올라와요? GT 모드에서는 조금 늦게 올라오고 네.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빨리 올라오고 속도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은 이쪽 리어 스포일러 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DB11만 좀 아래로 이건 좀 딱히 가변형, 깔리듯이 있는 예. 것 같아요. 네. 리트랙터블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신기했던 게 뒷모습이 이렇게 밑에서 한번 봐봐봐. 되게 매끄럽죠, 바닥이. 아 여기 아래가요? 네. 핀이 없네요. 야, 확실히 송은 기자가 이제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렇죠. 디퓨저가 없죠, 여기. 보통 스포츠카들은 이렇게 디퓨저가 붙어 있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 공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보통 디퓨저를 설치하는데 이 차는 아예 디퓨저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름 이 DB11 그 벤티지에는 디퓨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카인 벤티지, 있네요, 아니 저거 말고 저 뱅큐시구나. 그 신형 벤티지. 네. 그러니까 신형 벤티지에는 스포츠카니까 디퓨저를 장착을 했는데 이 차는 GT카니까 약간 상징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안 단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해가지고 디퓨저를 달지 않았다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이쪽 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매끈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디퓨저는 안 달지만 나름 이 디자인 형상을 가지고 공기 흐름을 어느 정도 좋도록 네.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GT 카여도 오히려 좀 고성능처럼 보이려고 애쓰는데 네, 에스턴 네. 마틴은 GT 카의 냄새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네요, 이게.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지난 세대 DB9까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숨겨져 있는 이런 구석들을 사실 찾을 수 보셨었어요? 없거든요. 아, 그냥 찾을 수 없었어요? 느슨한 바디 라인이 예쁠 뿐인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석구석에 많은 장치들을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리어램프 보면서 요즘 컨셉카들이 이렇게 얇은 리어램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헤드램프도 그렇고 딱 보면서 컨셉트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라인 와, 자체가 이렇게 나오네요. 네. 네. 이게
지금 DB도 DB 1, 2, 3, 4, 5, 6, 7 다음에 DB8이 없이 DB9으로 건너갔거든요. 중간에 이제 V8 모델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네. DB8은 없었는데 네. DB9으로 갔다가 네. 또 DB10 없이 네. DB11으로 맞아요. 왔는데 사실은 DB10이 있었어요. 맞아요. 본드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컨셉카처럼 나왔던 DB10이 있었는데 양산이 되면서 DB11으로 와버린 거죠. 휠 디자인 어때? 휠 디자인은 지금 투톤으로 쓰였는데 네. 굉장히 뾰족뾰족하네요. 이게 바디 라인이 진짜 와 굴곡이 네. 라인이 여기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 실제로 공기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 패널이 위에도 이게 그냥 통 패널이 아니고 얇은 또 패널이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투톤으로 쓰였네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투톤인데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앞좌석에 타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 여기 뒤쪽이 보일 것 같아요. 아, 핸더가. 그렇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본네트 열 때 신기한 거 이야기하느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네트도 보통은 보면 이렇게 잘려가지고 네. 이렇게 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게 아예 커브 완전히 덮여 있는 조개 껍데기처럼 네, 그런 형태로 본네트. 그러게요. 옆쪽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 에스턴 마틴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는데 얼른 타보죠. 빨리 타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DB11 첫 리뷰가 김성원 기자네. 대한민국 DB11 첫 리뷰가 아, 그렇네요. 네, 김성원 기자네. 이야, 갖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려고?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 여기 있네요, 여기. 버튼. 오케이. 네. 지금 브레이크 버튼식입니다. 네, 브레이크 밟고. 네. 이거 봤어 이거? 뭐야, 그게? 가방걸이? 저럴 수가. 짠. 어머머머. 스피커예요? 또 그쪽에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이야. 김성원 기자 이거 처음 보는구나. 네. 이거 캐릭터인가 봐요. 뱅앤올룹슨. 그 어머. 뱅앤올룹슨에서는 요거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오. 스피커를 쓰고 있죠. 이거 적용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기가 그 스피커가 기본형이 있고 400W 정도 되는 그리고 한 700W 정도 되는 에스턴 마틴의 고급형이 있고 얘는 1000W짜리 완전 그 최고급형 고사양이군요. 최고급형 옵션. 어머, 소리가 왜 이래요? 계속 웅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네. 오, 이게 무슨 소리가- 소리예요? 이거 진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이거. 이게 좀 옛날 AMG가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르르 하는 소리가. 오, 소리 괜찮다. 그러게요. 오. 시원한 소리인데요, 굉장히. 지금 이게 그 완전 지금 노멀 모드거든요. 이제 GT 모드가 기본형이니까. 방향키 시승 소리 봐. 꾹꾹, 꾹꾹꾹꾹꾹꾹.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런 분위기네. 진짜 특이하네 저 소리가. 그쵸? 여기는 가죽이고 여기 가운데 여기가 가죽이다. 이게 이쪽이 가죽인 게 너무 특이해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가죽이네. 여기 사이드는 여기 카본이에요. 카본이고 맞아. 와. 야, 여기도 이 커맨더의 바깥쪽 날개 여기도 가죽이야. 저는 이 뭔가 대시보드가 버튼류들이 네. 쏠릴까봐, 그러니까 빨리 달릴 때 양쪽으로 약간 쏠릴까봐 이렇게 잘 모아놓은 듯한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근데 확실히 DB9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더 정돈되고 좀 스포츠카 느낌이 많이 나는데 좀 심플하긴 하네. 계기판은 저게 다 디지털인데 지금 DB11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네, 거죠. 그렇죠. 디지털로. 디지털인데 그래도 나름 좀 구역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날로그 느낌으로 구역을 나눠놔가지고 깔끔하네요. 가죽이 아닌 곳이 없구만. 이쪽은 가죽이 아니에요. 고기만? 안쪽이. 오, 약간 플라스틱인데 네. 굉장히 예쁘게 꾸며놨죠. 뭔가 플라스틱인데 그 배기구 안쪽처럼 네, 그게 오돌도돌하게 돌기를 만들어놨네. 이 안쪽이랑 똑같은 재질이네요. 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는 거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구만. 저 그때 S클래스 63 AMG tas을 때 그때 잡아봤던 네. 그 림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전 실내 디자인에서 이 림 디자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 진짜? 모양이, 형상이. 벤티지는 그거보다 좀 더 과격하게 생겼어. 그래요? 네. 어떻게? 사각형이 좀 더 각이 많이 지고 오. 근육도 좀 더 많이 붙고.
자, 지금 에스턴 마틴 DB11을 김성훈 기자가 지금 시내에서 막히는 시내 길에서 지금 타고 있는데 소감 어때? 살짝 긴장이 지금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긴장감 나도 알아. 그러세요. 근데 생각보다 네. 앞쪽 본넷이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길다는 느낌도 많이 안 들고 음. 아 제가 운전을 걸 잘해서 그런 건가? 진심으로 고민되네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앞쪽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기승전 진짜. 자화자찬. 앞쪽 근데 운전하기에는 불편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네. 제 질문의 요지는 여성이 처음 탔을 때 네. 이 차가 과연 좀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 편해요. 예, 예, 그게 관점인데. 생각보다 편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런 차들을 사실 이제 송 기자도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 고가의 차들을 막 네. 처음 타면 사실 긴장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네. 긴장이 되는데 그 마음 나도 이해하지. 근데 승차감이 되게 좋다. 좀 처음 느껴보는 승차감이라서 이걸 어떻게 전달해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 그래요? 중이에요.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색달라요 진짜. 그래요? 뭔가 이 사운드도 그렇고. 자, 이제 제대로 좀 도로에 나왔는데 뭐야 이거 복수하는 것 같은데 나 말하지 말라고. 아니요, 저 복수라뇨 제가.